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We do not have a year-end deadline, and unfortunately, it's a. 북한군의 기습 남침과 불의의 재난에 대비한 제91차 민방위의 훈련. 전 국민의 방공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훈련은 군 기갑부대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입체 모의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수도권 이북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시차제를 적용했는데 보행인과 차량 대피 훈련 그리고 15개 동 16개 직장을 대상으로 훈련 상황을 부여해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불시 상황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북한군의 침략 집단과 맞서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고 적의 정규전과 비정규전 침투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날 낮 훈련에서는 고층 건물 종합훈련 시범도 보였습니다. 지상 25층 건물에서 실시한 이 훈련은 구급차, 소방차 등 각종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유비무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등화관제 훈련도 포함된 수도권 방위 야간 훈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훈련 실시 상황을 돌아보고 적의 수도권 집중 공격에 대비해서 애쓰고 있는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반대해야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전쟁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전쟁이라는 기운이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쟁, 지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에 아무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뭐 전쟁이 터지겠어. 그러다 말겠지. 북한이 뭐 어딘가 미사일 몇 방 쏘다가 또 그러고 말겠지. 미국이 뭐 설마 김정은이 참수시킬라 북폭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팔자 좋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국민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한반도와 미국, 중국, 그리고 다양한 지금 문재인 정권 이런 걸 다양하게 좀 분석을 해서 과연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재 전쟁에 대비해서 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까다로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죠, 14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12월 13일 오후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새 위성 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왜 또다시라 했겠습니까?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7일에도 바로 이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8일날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서 알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중대한 실험이 벌써 두 번이에요. 이 중대한 실험이 미국이 신경을 써야 할 만큼 ICBM이나 아니면 핵과 관련된 무슨 시험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지금 미국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쟁 전운으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은 입을 닫고 있고 이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향해서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도 안 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한반도에서 전쟁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말하는 이런 발표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김정은이 무모한 짓을 하려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중요한 곳을 폭격할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건 충돌을 일으키건 안 일으키건, 아니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선제 폭격을 당하건 말건 우리에게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규명을 해보면 100% 이 문제에서 멀리 피해서 있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관여하기 싫어도 관여를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충돌이 남한과 북한 간의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말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말로 싸도가 결국은 무기를 들고 살인을 저지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꼴이 딱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 이 두 나라가 보여주는 이 서로 간의 앙앙거림은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고함을 치는 수준을 넘어서 자칫하면 폭력을 행사할 상황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13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보도된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전날인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아카데미아 주체가 하는 학술 행사에서 전쟁 가능성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바로 이런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국내에도 유명한 이 앨리슨 교수가 지난 500년간 신구 패권 격돌로 12차례 전쟁이 벌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예정된 전쟁을 발간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는 전쟁의 가능성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앨리슨 교수는 제2차 한국전쟁 발발 확률에 대해서 50% 이상은 아니지만 꽤 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전쟁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 관계가 악화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앨리슨 교수는 매우 위험한 전개라고 진단을 했고,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수주 내에 특정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을 계속하던 2017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대 파괴대 군사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앨리슨 교수의 그 말 중에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때와는 달리 그 6.25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북한은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전쟁 발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실제 스틸웰 미 국무부 통합대 차관보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더 강경해졌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마라, 핵실험 하지 마라 뭐 이랬다가 이제는 하면 갈겨버리겠다, 북폭을 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심지어 미국 합참은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역시도 대북 압박 수위를 종전보다는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켈리 그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11일 북한이 새로운 길을 위협하며 제기해온 연말 시한에 대해서 미국과 안보리는 데드라인이 아니라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동시에 이렇게 쪼여오는 이러한 압박에 과연 북한이 이판사판이라면서 입으로 하는 위협 수위를 넘어서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종 협상을 위한 막판 힘겨루기 차원에서 엄포를 놓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북한은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어딘가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지 미국을 향해서 계속 비판의 수위를 높입니다. 중국과의 뭔가는 모종의 수작이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후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초한 데 대해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격한 반응들을 내보였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은 재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강단은 미국의 선택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엄포인지 실제 행동에 착수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 철수나 미군을 극도로 미워하던, 툭하면 그리고는 북한 편을 들어왔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가 연말 북한의 무력 시위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걸 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적 행동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우려를 한 겁니다. 문정인이 웬일입니까? 보통 때 같으면 북한이 ICBM을 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해야 할 텐데 아무래도 문정인이 겁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하기사 전쟁이 터지면 문정인인들 무사하겠습니까? 문정인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화문 교보빌딩에서 몽양 여운양 선생 기념 사업회 주최로 열린 통일부 장관 및 외교안보 특보 송년 특별대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외에 관심이 없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사적 응징이 대선에 도움이 될지를 계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인이 무엇보다 이달 중요한 말을 했는데 바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북한이 서해안 쪽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 행보 때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한미공조는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큰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무엇을 보고 북한이 서해안 쪽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표시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거기다 가서 미사일 한 방 쏘라 이건가? 연평도 포격처럼 어디를 쏘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문정인은 또 문재인 정권이 기본적으로 미북 협상이 잘 되려면 우리가 미국과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정책적 조율을 잘하고
또 북미 간 협상이 성공하길 바랬다. 뚱딴지같이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문정인은 이어서 미북, 한미, 남북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그래서 630 판문점 회담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데 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없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정인은 지금 북한하고 협상에서 큰 진전을 못 보면 문재인을 지지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명할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겁니까? 아니면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까? 대북 정책 잘못됐다고 비핵화 안 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할 때는 문재인 전한다고 박수를 치고 미군 철수해라. 문재인은 절대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문재인을 지지한 분들이 불만을 표명할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지지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정책을 바꾸고 나머지 국민 얘기하면 안 바꾼다 이 얘기인가? 뒤져도 전쟁이 터져도? 어이 문정인 씨, 남자라면 말을 했으면 전쟁이 터지든 말든 초질간 한 길로 가야지.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려면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는 거래를 끊고 중국과도 반중을 통해서 북한을 주저앉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앞뒤가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문정인 이 사람요, 지난 4일날인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냐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냐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문정인은 앞서 2018년 3월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일 핵무장론을 언급하자 한 언론사의 강연에서 한일 핵무장론은 극우 세력만 자각할 뿐 무의미한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올해는 미군 철수 필요성을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장보리입니다. 원래 1월에는 국립외교원이 미국의 해구산 철수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고 툭 하면 미군 철수 같은 말을 밥 먹듯이 해왔던 인물이 이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문재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문정인이라고 하지만 미군 철수를 바라는 듯한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중국의 해구산을 언급하는 등의 위험한 말이 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샥 바꿀 것처럼 초를 쳐? 이런 자가 왜 갑자기 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달리 생각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인 사람을 문재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통일외교 안보특보에 앉힌 겁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북한과에 대하여 열을 올리면서 평안이 통일이니 하면서 환상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당신들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반평화주의자 전쟁을 좋아하는 미치광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지적한 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2년 6개월간 문재인을 수석 대변인으로 실컷 이용해먹고 뒤통수를 쳤고 그들 스스로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휘저가로 만들고 비핵화의 약속을 깨고 지금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발광을 떨고 있는 미치광이 나라가 아닙니까? 지난 7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향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비핵화 이슈는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모른다면 제가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김성 대사는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지난번 800만 달러에서 또 못 퍼져서 안달입니다. 스스로 비핵화를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발표하면 비핵화를 지키라고 난리 법석을 떨든지 9.19 군사합의는 휴지로 만들겠다고 하든지 뭔가 강단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보여주지도 못하고 입을 싹 닫고 오히려 돈 좀 더 줄게. 참,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문제는요, 뭐 퍼주고 안 퍼주고 둘째치고 문제는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미국과 북한 간의 충돌에서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국과 북한하고 둘이 미사일 쏘고 왔다 갔다 이걸로 끝나는 무슨 게임을 보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쟁이 꼭 전면전이라 해야 전쟁이 아니잖아요. 찔끔찔끔한 이 국지전도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흠집 낼 수 있고 앗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과 북한 간의 충돌에서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 군의 완벽한 대비나 공격 자세가 돼 있냐 하는 겁니다. 북한이 갑자기 지금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서울 중심에 갖다 미사일 몇 방 쏘면 그거 어떻게 대비합니까? 이미 아무 짓도 못할 것이라는 거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삼척과 북한 성박 출몰이나 에델렐 구역에 중국 러시아 전투기 출현 그리고 뻑하면 무슨 배가 넘어왔다 갔다 비행기가 넘어왔다 갔다 미사일 막 쏘아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전쟁에서 100점 100패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가고 있는 우려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또다시 전방지역에서 땅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온갖 군사 관련 문제와 관련된 이런 소문들이 사실처럼 나돌고 있어서 국민들을 더 불안케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부가 뭡니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안케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있으니 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세간에는 어떤 말들이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 누가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 정도는 정부가 소상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좌파 기레기 방송들이 툭하면 가짜뉴스 취재해서 잘 씹어대더니 이런 것은 왜 안 합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나 문재인도 좋습니다. 그리고 좌파 방송 가짜뉴스 취급 잘하는 방송들 들어보고 이것 좀 취재하고 확인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얘기를 하라고.
내가 소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그 세간에 국회 공수처다 뭐 선거법 개정이다 온갖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고려연방 남북 최고 인민대표위원회가 창설될 것이다. 남북연합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다. 고려연방제 개헌과 한미동맹이 파기될 것이다. 재벌기업이 국유화될 것이다. 이것의 바로 출발점이 공수처 설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끄는가 하면 소문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 말입니다. 125명 원외위원장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된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이 된다라고 한 말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가짜뉴스라고 치더라도 2020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여당은 국회 의석수 260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에 공수처를 앞세워서 좌파 정권 100년 프로젝트 그 바로 장기 집권을 이룬다는 것을 진단해 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이거하고 같은 결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으로도 보인다는 겁니다. 300석 중에 260석 갖고 가면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 260석 확보해서 제가 먼저 지금 날치기 하듯이 막 해서 그냥 후다닥 두드려버려야 되는 거고 그걸 두는데 한가하고 달라들면 바로 공수처를 앞서서 모조리 잡아다 채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잘 봐야 됩니다. 문재인은 보수 세력은 불태워 죽여야 한다고 했고 이해찬은 보수를 괴멸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모자라서 좌파 정권이 50년 100년을 가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과연 자유 대한민국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전쟁이 터졌으라도 공산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말들을 그렇게 시킵니까? 재벌 기업 국유화도 소문만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을 코너로 몰고 있는데 조만간 재벌 총수에 대한 본격적인 퇴출 작업과 재벌 기업의 국유화 또는 공기업화가 계획대로 완성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2017년 10월 추미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시 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가 살아있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변명을 했지만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이라는 이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방식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이러면 이른바 기업 경영을 국가가 통제하는 노사경영위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대한항공 칼이 문재인 정권에서 두 손을 든 것이나 중국 시진핑이 제일 군침을 흘려 탐을 내고 있다는 삼성, LG, 롯데가 계속해서 이 정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사파 정권이 남한 내에 민주평통 조직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고려연방제 국회 기능을 하게 될
이른바 가칭 고려연방 남북 최고 인민대표위원회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좀 있다가 남북통일특별위원회 설립과 선거법 개정이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의심스럽게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민주당에 260석이 필요한지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런 건지 온갖 유언비어나 나라 망하는 말들이 너무도 많이 들립니다. 물론 좌파들의 기회는 안 들리겠죠. 노래처럼 들리겠죠. 왜냐하면 이 대깨문들은 대가리 속에 뭐가 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남한 점령을 집요하게 획책하는 시진핑, 중국의 지령을 받아서 현재 남한 내에서 비밀 조직을 결성해서 활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친중 정치 세력들, 김정은의 종북 주사파들이 이들과 합작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친중국 사회주의 인민연방공화국으로 만들려는 획책, 무시무시한 말들이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너무도 현실처럼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은 죽었다 깨어나도 평화통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무력통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무려 53배에 달하기 때문에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9 북한의 주요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35조 6,71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893조 4,970억 원의 한국의 5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2년 전인 2017년에는 북한의 GDP가 36조 4천억 원으로 1569조 원인 한국의 43분의 1이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진 셈입니다. 이것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교역액이 급감한 것과 관계가 깊을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은 나라 경제는 둘째치고 오로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나아질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1%로 2017년 마이너스 3.5%에서 두 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문재인은 국민 앞에 나서서 만에 하나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이 전쟁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뭔가를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은 부국 강병의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강병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아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강병뿐입니다. 강한 군대뿐이란 겁니다. 어느 국가건 특히 적국과 마주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병이 빠진 말로만의 부국은 결국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확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을 강병은커녕 민병대에도 못 미치는 민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부대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군인들이 전쟁이 터지면 그 상관의 말을 듣고 전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연락해서 엄마 말을 듣고 총을 버리고 집으로 달려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비핵화는 단 한 걸음도 진척이 없는데, 북한 스스로가 더 이상 비핵화는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허물어 놓은 전방의 군 대비 태세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쟁 수위를 땡겨 올리고 있는데도 허물어진 군 대비 태세를 그대로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북한의 비핵화 쇼에 속아서 가장 나중에 손을 대야 할 군대를 가장 먼저 손을 댔습니다. 저걸 이롭게 한 거예요. 비핵화니 군사 합의니 뭐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군사 시설을 죄다 허물고 군인들을 민간이나 시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국가 간에 무슨 협상이 있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와중에 비핵화니 군사합의니 여기 속아서 어떻게 군 대비 태세부터 먼저 허물고 있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문재인에게 다그치면 문재인은 잘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군사 시설을 허물고 군에 무슨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과연 문재인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에는 따로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명문화해놓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원수이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부국강병의 모든 전력을 쏘아 부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헌법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나 검토해 볼 대한민국 군의 무력화를 보란듯이 깔끔하게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의 죽음에는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정작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죽음에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을 잡아야 될 동맹국들과는 죄다 등을 돌리고 통일 한상에 빠진 나머지 북한에만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만 목을 메면 다행인데 중국에는 굽실거리까지 합니다. 치욕스런 굴욕, 치욕스런 외교를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다그치고 아무리 손상대 TV에 다그쳐도 한상 속에서 여전히 꿈을 꾸고 있을 뿐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아무리 까뒤집어봐도 문재인 정권에는 국가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 논리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저도 군에 있을 때 헌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사란 걸 많이 해봅니다. 국군의 날 10월 행사.
이런 행사들은 우리 군이 이렇게 강하다는 그 무력 가시의 날을 10월 행사에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군의 날에 싸이 같은 가수들을 영내로 불려서 리사이트를 하듯이 하고 간첩 신용국과 6.25 전쟁의 앞잡이 김원봉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국 강병의 국가가 아닌 환상의 공동체인 민족만을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물론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깨문밖에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부국 강병만은 철저하게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깨부쉈기 때문에 적국을 이룩게 한 이런 문제가 이제 조만간 대두가 될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